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일어난 일로 땡땡 병원에서 야간 근무하던 간호사들 사이에서만 돌던 이야기였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건 없는데 이상하게도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이름은 다들 안 꺼내고 그냥 그 환자를 이렇게 불렀다. 대수대명하는 환자. 대수대명은 무속에서 대신 죽는 이름이라는 뜻인데,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이름이 하나 있고 죽을 이름도 하나 더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그 환자가 그랬다. 처음에는 그냥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빗길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남자가 응급으로 들어왔는데 상태가 나쁘긴 했지만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산소 포화도도 버티고 있었고 수치도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환자가 깨어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상태가 더 나빠지지도 않는 애매한 상태로 며칠을 버티고 있었다는 거였다. 이런 경우가 제일 힘든 케이스라고 했다. 희망을 걸 수도 포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환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중환자실에서 그 교통사고 남자와 같은 라인에 있던 다른 환자 하나가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다. 그 사람은 회복기에 들어섰고 다음 주면 일반 병실로 내려가게 허가가 난 환자였고 오히려 문제없이 잘 회복 중이던 사람이었다. 이유도 없고 증상도 없이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췄고 살리지 못했다. 참 안타깝다고 간호사들은 생각했지만 그건 서막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이상한 일이 반복됐다. 그 남자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온 뒤부터 주변에 회복 중이던 환자들이 이유 없이 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간호사들 사이에서 말이 돌았다. 참 이상하다고. 똑같은 중환자실인데 저 교통사고 환자 주변 사람들만 죽고 있지 않냐고. 사람들이 농담처럼 넘겼지만 마냥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게, 환자를 죽을 힘을 다해 살려놓으면 원인도 없고 갑자기 사망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유도 없이 연달아 사망해버리고 이런 상태라면 병원 운영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였다. 그때쯤 한 간호사가 이상한 걸 봤다고 얘기했다. 그 간호사는 그제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새벽 3시쯤 교통사고 남자 환자 모니터를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의식 없는 그 남자가 눈을 뜨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환자는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는데 입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했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가 싶어. 소리가 안 들려서 가까이 갔더니 그 환자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름. 그 간호사가 순간 소름이 돋아서 뒤로 물러났는데 그 환자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서 간호사를 봤다고 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이름이 뭐예요? 그 간호사는 놀라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서둘러 야간당직 의사와 간호사들과 함께 병실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 남자는 눈을 감고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그 간호사는 왠지 모를 무서움에 그 병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결국 다른 병동으로 옮겼다고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 병실 담당이 바뀌고 나서부터였다. 새로 들어온 간호사가 있었는데 첫날 야간 근무 때였다.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잠깐 그 교통사고 환자 라인을 혼자 맡게 됐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호출벨이 울렸다고 했다. 그 환자 침대에서 환자가 드디어 깼나라는 생각에 간호사가 뛰어 들어갔는데 환자는 그대로 누워 있었고 모니터도 이상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기계 오류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선생님. 분명 환자가 말했다. 간호사가 멈췄다. 이름이 뭐예요? 그 간호사는 바이탈 체크를 위해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다. 그 순간 환자가 웃었다고 했다. 분명 웃는 느낌이어서 오싹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마디 했다고 했다. 고마워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그 간호사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 연락도 안 됐다. 병원에서 난리가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날 새벽 당직 CCTV를 확인했는데 마지막으로 찍힌 게 새벽 4시쯤 간호사가 병동 복도를 홀로 걷는 모습이었다. 이상한 건 그 다음 장면이었다. 그 간호사가 걸어가는데 뒤에 누가 붙어 있었다.
온통 새까만데 너무 뿌옇게 나와서 식별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간호사는 그날 퇴근 후 집에서 결국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후에 교통사고로 들어온 그 환자의 상태였다. 그날 이후로 그 남자의 수치가 급격히 안정되기 시작했다. 의식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몸 상태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었다. 마치 대수대명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때부터 병동에서는 규칙이 생겼다. 미신이든 미신이 아니든 절대 그 환자랑 대화하지 말 것. 여럿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 바이탈 체크할 것. 혼자 하지 말 것. 특히 이름을 말하지 말 것.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익숙함이 무섭다고 별일이 없으면 또 잊고 살게 된다. 그러다가 또 몇 달 뒤 이번엔 남자 간호사가 새벽 근무 공지 전달을 받고 그게 말이 되냐면서 일부러 그 환자한테 말을 걸어보겠다고 했다. 새벽에 혼자 들어가서 환자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일부러 말했다고 한다. 야, 이름 물어보지 마라. 그 순간 환자가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바로 말했다. 이미 들었는데? 그 남자 간호사가 너무 놀라 얼어붙었다. 너 복도에서 불린 거 못 들었어? 내가 너 불렀었잖아. 그 남자 간호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다. 왜냐면 전날 새벽에 누가 자기 이름을 불렀던 게 생각났기 때문이다. 뒤에서 누군가 땡땡 선생님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네 하고 대답했었다고. 환자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마워, 순서 바뀌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간호사 역시 원인 모를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병원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교통사고 환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눈을 떴다. 기록상으로는 기적적인 회복이었지만 병원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공포에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퇴원시켰다. 더 이상의 보이지 않는 희생은 없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기도 했다. 그 사람은 웃으면서 병원을 퇴원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서면서 말했다.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이름표가 하나도 없으시네요. 운이 좋으십니다. 그 말을 한 남자는 유유히 사라졌고 남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온몸이 소름에 돋았다고 간호사들은 말했었다. 근데 문제는 또 있다. 오늘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병원 당직실 전화로 이상한 전화가 한 통 온다.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한다고 한다. 전화 받으시는 분 직책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